바르셀로나가 또다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비아레알에게 5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리그 경기에서 또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아틀레틱 빌바오에게 4대2로 패배를 하면서 코파델레이에서 탈락을 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슈퍼컵 결승전에서 4대1로 아주 무력하게 패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차비 감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차비가 오늘 경기가 끝나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 6월 30일 이번 시즌이 끝나고 바르셀로나를 떠날 예정이다. 이미 구단과 논의가 되었었고 바르셀로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태다. 그리고 내가 바르셀로나에 문제가 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2년 전처럼 바르셀로나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해결책이 나는 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나고 떠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우승을 하더라도 결정은 내려진 거고 바꾸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클롭 감독과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게 현재 바르셀로나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죠. 차비 감독은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해도 다른 방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이미 우승이 좀 어려워진 상태고요. 레알 마드리드와 10점 차이가 현재 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큰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계속 올라갔을 때 우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없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차비 감독은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 차비 감독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매우 커요. 특히나 차비 감독이 전방 압박에 대해서 매우 문제가 크거든요. 바르셀로나의 전술을 보면 차비 감독은 오른쪽 풀백 자리에 아라우오라던가 쿤데 중앙 수비수를 배치하면서 변형 3백을 만듭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발데를 기용하죠. 이제 발데를 지난 시즌 주전으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발데의 기동력을 활용해서 직선적으로 올라가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에 가비를 배치해서, 가비가 지금은 부상 중이긴 하지만 가비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에서 귄도안, 더용, 페드리, 가비 이렇게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중앙에 배치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차비 감독의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와 좌우 측면 그리고 중앙 지역에 있는 4명의 미드필더, 요 6명을 활용해서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위한 하나의 블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블럭이 강하게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앞쪽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볼을 빼앗아오는, 그러니까 차비 감독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압박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선수들 발데라던가 가비, 페드리, 하피냐, 더용 등등등 기동력이 충분한 팀에서 핵심이 되는 이 어린 자원들이 컨디션도 좋고 체력도 좋을 때는 이 압박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두 선수가 빠지거나 시즌이 진행되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저런 자리에 세르지 로베르토라던가 아니면 로메우처럼 기동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압박의 강도가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르셀로나의 압박 자체가 이 차비 감독이 저렇게 전형을 만드는 건 좋은데, 전형을 만들었을 때 선수 개인적인 기동력에 약간은 의존을 하고 팀 전체가 같이 압박하는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앞쪽에서의 기동력이 조금 떨어지면 간격 유지가 매우 잘 안 되죠. 특히나 이 앞쪽에 있는 6명이 압박을 할 때와 수비 라인에서 같이 올라오면서 라인을 조정을 해주고 전방에서 이제 촘촘한 수비 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압박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와 슈퍼컵 결승전 장면이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가 백패스를 하면서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돌리니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비 라인은 공격수들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장면이 발생합니다.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같이 올라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단절된 것처럼 공간이 너무 크게 발생하죠. 그래서 공격수들과 수비수가 압박을 하는데 수비수는 자리를 지키고
공격수는 전방 압박을 하러 올라가면서 약간 공수 분리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도 보시면 공격수들이 전방으로 막 올라가면서 압박을 하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오지 않을 때 당연히 수비와 공격의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바르셀로나 공격수들이 앞으로 올라올 때 이 압박을 피해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를 넣어줘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무너지는 건데 요 공간이 생기면서 패스가 들어오죠. 근데 이 패스가 들어오니까 미드필더에 있던 선수들도 이 공간을 막기 위해서 또 이 선수들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은 같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볼을 잡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있었던 균도안과 더용, 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에 발생하는 사이를 메워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또 공간이 발생을 해요. 다음 장면을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균도안과 더용이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를 압박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 라인은 더용이나 균도안이 올라간 만큼 제대로 올라오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더용과 균도안 그리고 수비 라인 사이에 또다시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공간에 있는 선수가 하필이면 벨링엄이었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벨링엄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패스를 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벨링엄이 볼을 잡아서 일단 바르셀로나가 전방 압박을 위해서 어설프게 라인에 올라와 있으니까 라인이 올라왔을 때 볼을 잡아서 뒤로 뛰어 들어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 한 번에 너무나도 어설프게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비니시우스가 득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따로따로 압박을 하고 있죠. 공격수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공격수와 미드필더 라인의 사이가 멀어지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패스가 이루어지니까 미드필더들이 또 올라와요. 근데 미드필더만 올라가고 수비 라인 안 올라오니까 미드필더들만 올라가서 또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수비 라인이 또 이걸 막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뒷공간을 허용한다.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이 벌어질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뭐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뭐 가비라던가 페드리라던가 뭐 더용이라던가 이런 젊은 선수들이 완벽한 상태일 때는 약간 간격이 벌어져도 앞쪽에서 압박이 되니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선수들의 뭐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고 부상자도 생기고 그리고 시즌도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간격이 분리되는 압박이 당연히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차비 감독이 어쨌든 상대하는 팀마다 압박을 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되고 상대의 플랜에 따라서 본인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선수가 서로서로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차비 감독이 늘상 똑같은 압박 구조 그리고 늘상 똑같은 압박 형태만 취하니까 상대방의 전형이나 상대방 선수들의 특징을 잘 고려를 못하는 압박이 나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똑같았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에서 미드필더를 4명 씁니다. 뭐 안첼로티 감독이 최근에 이렇게 쓰고 있죠. 벨링엄, 발베르데, 추아메니, 크로스 이 4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미드필더가 4명이 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4명과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4명이 1대1로 붙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베르데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애매한 위치에 서 있죠. 발베르데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데 측면 지역으로 좀 빠져주면서 애매한 공간에 위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장면이 후방에서 류디거가 프리킥을 처리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으로는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전방에서 류디거가 프리킥을 처리하는 순간 앞쪽에서 압박을 하겠다 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 레알 마드리드의 풀백 오른쪽에 카르바알인데 카르바알을 압박하는 선수가 원래는 뒤에 있는 발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셀로나가 왼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풀백이 높게 올라오면서 왼쪽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발데가 높게 올라가서 압박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 라인에서부터 프리킥을 처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발데가 일단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방 압박에 대한 숫자가 한 명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세르지가 오른쪽을 봤더니 벨링엄이 살짝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균도안이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르지가 뒤에 있는 벨링엄을 보더니 벨링엄에게 공간이 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벨링엄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발데에게 앞쪽에 있는 발베르데를 마크해라 라는 지시를 하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세르지가 벨링엄을 마크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발데가 발베르데를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디거가 프리킥을 처리하는데 옆에 있는 카르발은 되게 편한 상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르지가 조금 더 영리하게 전방 압박을 하고 싶었다면 어차피 벨링엄은 균도안이 마크를 하는 상태였으니까 발데가 발베르데를 마크하면 본인은 앞으로 움직여서 카르발을 방해를 했어야 되거든요. 전방 압박을 하려고 했으면. 그리고 심지어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을 하려는 전형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세르지 로베르토가 뒤로 물러나니까 편안하게 앞쪽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짧게 카르바알한테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르바알한테 패스가 들어가니까 뒤늦게 세르지 로베르토가 뒷걸음질 치다가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세르지 로베르토가 순간적으로 마크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깨닫고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카르바알이 편안하게 패스를 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라인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와 있을 때 앞쪽으로 이미 호드리구가 뛰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르바알이 볼을 받고 전방을 바라봤을 때 세르지 로베르토의 압박이 한 템포 늦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너무나 높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호드리구가 앞에서 뛰어나갈 때 카르바알이 뛰어나가는 호드리구를 보고 편안하게 패스를 찔러주죠. 그래서 이 장면도 너무나 허술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딱 두 번이죠. 리디거가 카르바알, 카르바알이 호드리구 단 두 번의 패스만에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결국엔 실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이 바르셀로나가 압박을 할 때 이 상대하는 팀들의 본인의 이제 마크맨도 있을 거고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어떤 선수가 상대 팀의 이 선수를 압박한다 라는 계산이 경기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장면을 보면 세르지 로베르토가 뒤에 있는 벨링엄을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왼쪽에 있는 발베르데를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앞쪽에 있는 카르바알을 막아야 되는지 이런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세르지 로베르토가 계속 이제 우왕좌왕 하다가 선수를 놓치고 근데 바르셀로나는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뒷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는 이러한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경기였던 비아레알전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전방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비아레알이 압박을 당할 때 왼쪽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야말이 앞쪽에 있는 수비수가 패스를 받으니까 따라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비아레알의 풀백이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었던 쿤데가 이 선수를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오른쪽 중앙 수비수에게 본인이 마크하고 있었던 바에나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바에나를 마크해달라 이러면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말이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비아레알의 풀백에 공간이 발생하니까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쿤데가 마크하고 있었던 이 바에나라는 선수가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왼쪽 측면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에 있다가 물론 측면 공격수도 될 수 있는 선수긴 한데 측면으로 올라가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숫자를 늘려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쿤데는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이 측면에서 뛰는 바에나가 어떤 플레이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선수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하고 나온 게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바에나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쿤데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너무나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더용이 이 선수를 따라 나올 때 순간적으로 바에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더용이 비워둔 공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자마자 뒤쪽에 미드필더 라인의 공간이 너무 크게 발생하니까 편안하게 원터치로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 두 번의 패스죠. 이 장면도 수비에서 미드필더, 미드필더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에나 이 패스가 딱 두 번 만에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이 풀려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이 여기서도 엄청나게 높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편안하게 볼을 잡으면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그냥 패스를 뿌려주면 끝이니까 너무나 어설프게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방 압박이 있잖아요. 전방에서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기자마자 강한 압박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온다. 이러한 특색이 차비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에 많이 허술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차비 감독 이전부터 많이 좀 허술해져 있는 문제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비 감독이 본인의 이 바르셀로나 감독직에 대한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고 이번 시즌 끝나고 떠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 오히려 바르셀로나에게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차비 감독과 좀 안 좋게 떠나는 것보다는 차비 감독이 먼저 떠나는 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도 차비 감독의 이 좋은 기억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헤어지는 이러한 그림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더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 적합해 보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도 차비 감독이 떠난 다음에 본인들의 고유의 색깔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차비 감독이 떠나는 그 날짜가 반년 정도 일단 남아있으니까 그 반년 동안 본인들의 철학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감독을 데려올 수 있다면 바르셀로나도 다음 시즌부터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비 감독은 어쨌든 바르셀로나에게 지난 시즌 우승을 가져다 줬던 감독이기도 하니까 차비 감독이 조금만 더 전술적인 그런 역량과 감독직에 대한 역량을 조금 더 쌓아올 수 있다면 바르셀로나로 다시 나중에는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